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자인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포토샵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포토샵에 있는 다양한 툴들의 사용법과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알고 가야 할 포토샵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노, 키샵,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인디자인 등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강의 영상을 차근차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학교 디자인과 선배한테 디자인 프로그램을 관련하여 편안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디자인 프로그램에서의 활용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사람마다 사용하는 툴이나 과정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의 기본 구동 방식과 디자인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툴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포토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에 대한 기본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실행시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인포그래픽들이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의 요소는 최근 항목, 새 파일, 열기 등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항목은 말 그대로 최근에 작업했던 데이터들을 정렬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최근 항목의 정렬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가로 정렬 방식과 이미지로 확대시켜 보여주는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항목 옆에 보이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시간의 오름, 내림 순서대로 정렬을 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새 파일 항목입니다. 새 파일은 사용자, 즉 디자이너 본인이 작업할 종이의 규격을 설정하고 해당 종이 위에 여러 작업을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이의 규격을 설정할 때 규격의 단위와 세로, 가로 방향, 해상도, 색상 모드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세팅한 후에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 세팅한 종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이후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싶은 여러 도형, 형태, 그래픽 요소들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본 툴 중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여 사각형의 프레임을 생성할 수도 있고 원형 윤곽 도구를 클릭하여 원형의 프레임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프레임을 생성한 후에는 Alt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정경색으로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Ctrl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배경색으로 설정한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포토샵의 색상에는 정경색과 배경색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좌측 라인에 위치한 툴 중에서 사각형 형태의 색상이 채워진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해당 인포그래픽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위치한 색상이 정경색이 되고 뒤에 위치한 색상이 배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색상은 얼마든지 디자이너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정경색과 배경색의 색상 또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단순한 기본 도형이 아닌 곡선적인 형태나 복잡한 형태는 펜툴을 활용하여 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펜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조그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샵이 처음이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흔히 말하는 눕기 작업, 선 따기 작업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토샵에서는 아까처럼 새 파일 항목에서 종이를 아트보드를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새 파일 아래에 있는 열기 항목에서 이미지 혹은 사진을 열어서 사진 편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새 파일에서 활용되는 여러가지 편집은 일러스트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용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보정 혹은 사진 편집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그 후에 해당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불러와서 여러가지 레이아웃, 디자인 판넬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토샵에서 사진을 편집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기를 클릭하시고 오늘 포토샵 강의에서 활용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동 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동 툴은 포토샵에서 열린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확대 및 축소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용이한 툴입니다. 이동 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이미지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Alt키와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확대와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줌 아웃이 됩니다. 이동과 확대 축소 기능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툴이니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Ctrl Z입니다. Ctrl Z는 현재 행했던 작업 바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의 단축키입니다. 해당 단축키는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웬만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단축키이기도 하고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 중 하나이니 꼭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원형의 프레임에 색을 입힌 후 Ctrl Z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전의 행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Ctrl Z는 많은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되어지니 꼭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포토샵의 기본 툴들을 배우기 전에 포토샵의 기본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 포토샵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레이어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포토샵은 하나의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불러오는 이미지 혹은 처음에 생성한 종이가 배경이 되고 스케치북으로 따지면 맨 밑에 있는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를 통해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종이가 하나씩 쌓여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레이어는 서로 다른 레이어에 간섭할 수 없으며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 화면상에서 보이는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가미 툴과 자동 선택 툴이 있습니다. 올가미 툴, 자석 올가미 등이 모두 올가미 툴 유형에 속하며 올가미 툴을 활용하여 쉽게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체 선택 툴도 비슷한 유형이며 오가미 툴이 외곽 라인을 잡으면서 라인을 형성하는 기능이라면 개체 선택 툴은 외곽 라인을 잡으면서 라인을 잡는 것이 아닌 이미지 내의 개체들을 기준으로 라인을 잡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체 선택 툴 또한 올가미 선택 툴처럼 세 가지의 툴이 있으며 일반 개체 선택 툴은 이미지 내에 개별적인 개체를 한 번에 잡아주고 빠른 선택 도구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사용하게 되면 비슷한 개체라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연속으로 잡히게 되는 기능입니다. 또한 자동 선택 도구는 한 번의 클릭으로 비슷한 개체가 잡히는 도구입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한 툴은 모두 다르며 개체 선택들은 종종 활용하는 상황이 있어도 올가미 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러프하게 부분에 라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펜 툴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라인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포토샵에서 올가미와 개체 선택 툴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르기 툴입니다. 자르기 도구의 단축키는 C이며 툴을 활성화하게 되면 외곽에 윤곽선이 생성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해당 윤곽선을 자신이 자르고 싶은 영역만큼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프레임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대로 잘리게 됩니다. 자르기 도구에서도 여러 개의 자르기 툴이 있으며 디자인 작업 상황에 따라 어떤 툴을 활용할지는 디자이너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포이드 툴입니다. 스포이드 툴의 기능은 포토샵을 통해 열어놓은 이미지 중에서 원하는 색상, 적용해야 할 색상을 손쉽게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즉 이미지에서 필요한 색상을 스포이드처럼 찍으면 좌측에 있는 정경색의 색상이 해당 색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는 실제 디자인 작업 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툴 중에 하나이므로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패치 툴입니다. 패치 툴은 주로 사진 보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패치 툴을 활용하여 잔주름을 없애거나 주변에 지저분한 이미지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치 툴의 사용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라인으로 형성화시키고 난 후에 주변에 메꾸고 싶은 색상으로 끌어당기면 해당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치 툴 또한 디자인 작업과 과제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툴 중 하나이니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 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전경색과 배경색이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가 된다면 브러쉬는 물감을 적셔서 그림을 그리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서 브러쉬의 크기와 경도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려지는 형태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는 해당 디자인에 맞게 디자이너가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판단하여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툴입니다. 또한 브러쉬 크기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단축키는 대괄호키로 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장 툴입니다. 도장 툴은 이미지에서 선택된 객체를 도장 스탬프로 찍어내는 기능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 툴의 사용 방법은 도장 툴을 선택한 후에 Alt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본인이 복제하고 싶은 객체를 클릭합니다. 그 후에 선택된 객체를 붙여놓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여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도장 툴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객체를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배경을 찍어서 배경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객체를 없앨 수도 있는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한 툴입니다. 다음은 지우개 툴입니다. 지우개 툴은 선택된 레이어 혹은 배경 이미지 툴을 지워주는 툴입니다. 지우개는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지우개의 모양이나 크기, 경도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레이디언트 툴입니다. 그레이디언트 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디언트 툴의 사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색상에 그라데이션이 적용됩니다. 그레이디언트의 색상 적용은 좌측 상단에 보이는 색상을 클릭하여 디자이너의 판단하에 여러 색상을 적용할 수 있고 색상의 개수를 추가하여 더욱 풍부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흐림 효과 툴입니다. 흐림 효과 툴은 사진에 블러 처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기능의 툴입니다. 흐림 효과는 제품 사진 혹은 인물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피사체 이후에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지닌 기능입니다. 흐림 효과를 통해 이미지의 분위기나 디자이너가 강조하고 싶은 메인 주제부를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흐림 효과 툴을 적용하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적용된 부분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툴입니다. 텍스트 툴은 여러 텍스트, 한글과 영어 등 다양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툴입니다. 텍스트 툴의 세부적인 설정은 좌측에 분류되어 있는 여러 텍스트 세팅 효과에서 텍스트 효과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폰트, 텍스트 크기, 우측 정렬, 가운데 정렬, 좌측 정렬 등 색상 적용 등으로 텍스트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경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자유변형 단축키 컨트롤 T입니다. 자유변형은 앞서 설명한 자르기와는 다른 성격의 이미지 컷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르기는 해당 이미지의 크기가 아닌 자르기 영역 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자르는 기능만 있을 뿐이지 이미지의 크기나 방향 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변형은 이미지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고
이미지의 위치 또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자유 변형을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조절하면 이미지의 원본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크기가 조절이 되며, 해당 이미지의 자유 변형을 눌러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자유자재대로 디자이너가 원하는 크기대로 자유자재로 크기가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꼭지점을 당기거나 줄이게 되면 해당 부분만 길게 늘어나기도 하고 해당 부분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 변형으로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밝기와 채도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커브와 섀도우 툴입니다. 좌측 상단에 이미지 목록에 들어가서 조정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디자인 작업 시에 꼭 알고 있어야 할 곡선과 섀도우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선, 영문판에서는 커브로 나와 있는 툴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게 될 겁니다. 해당 그래프의 상단을 위로 올리면 이미지가 밝아지고 하단을 아래로 내리면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밝기 조절을 통하여 밝기를 더 밝게, 어둡기를 더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중요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색조와 섀도우 툴입니다. 섀도우 툴은 활성화하게 되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옵션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미지에 맞는 섀도우와 색조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툴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툴 중 하나이니 포토샵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연습을 삼아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포토샵 프로그램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짚어주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 프로그램 강의를 연필에 비유해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필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연필의 사용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케치와 그림들을 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디자인 툴 기능 한 개라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사람마다 디자인 과정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디자인 학과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툴들은 능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추후에 적용을 하거나 여러 활용을 할 수 있으니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토샵의 기초, 기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프로그램 강의는 일러스트의 기본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